얼마 전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차의 잔고장과 또 빗길 운전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빗길 안전운전 요령과 최근 교통사고 추세 그리고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법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이시죠? 정대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레몬법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변호사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법률 상담 애청자 분들이시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레몬법 어떤 법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레몬법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먹는 레몬과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고요. 네, 어떤 제품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계속 이 문제가 고쳤는데도 발생할 때 계속 그 현상이 유지될 때 법으로 그 제품을 환불을 해준다라든지 또 보상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몬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원래는 소비자 권리보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오렌지인 줄 알고 이렇게 사서 한 움큼을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맛이 싱큼한 거죠. 알고 보니 레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그래서 이 미국 분들이 이제 레몬법이다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 심지어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거 이런 제품들도 환불이 사실 쉬워요.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나 또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이렇게 교환이나 환불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 달씩 쓰고 또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만큼 쉬운데, 자동차는 좀 다릅니다. 자동차는 일단 딜러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오는 순간 가치가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날 나오는 순간이요. 예, 나오는 네. 순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LA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발하려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분을 사귀면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한 달 전에 포드 이렇게 좀 큰 차를 사셨는데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도 못 받고 운전 박대를 받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무 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차는 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심했다 그러시더라고. 꼭 레몬법을 통해서 차를 환불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차를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잖아요. 차 가격이 7만 불, 8만 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 보장해주는 법이 이제 레몬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네. 넘어가 봐서요. 제가 이제 최근 교통사고 추세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네. 폭우로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담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특히 남가주는 그 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좀 늘어나는 게 좀 사실이고요. 특히 빗길에서는 2대가 관련된 사고보다 3중 추돌 사고나 4중 추돌 사고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뒤에서 차를 한번 받친 다음에 또 앞에 차를 받아서 이 3대가 연관된다든지, 또 심지어 이제 4대가 연관된 좀 그런 사고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네. 비가 올 때는 이 3중 추돌 사고나 4중 추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타이어 교체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이제 빗길에서 안전운전 요령을 몇 가지를 갖고 와 봤는데요. 네. 그 중에 추돌이라는 게 이제 제어가 안 돼서 제동이 제대로 제어 안 돼서 앞차를 뒤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요인이 타이어니까, 타이어의 어떤 마모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이 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좀 줄겠죠. 예, 네. 그것도 한 가지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빗길에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7가지를 한번 이 가이코라는 보험 회사에서 네. 이 비가 올 때 제공을 했습니다. 사고가 적어야지 또 클레임이 주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던데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역설적이지만 내 차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타이어가 되겠는데요. 네. 그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죠. 그쵸. 짧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 전면 유리 윈드실드에 빗물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그 앞에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면 그것은 이제 내 큰일이죠. 책임이니까 네. 그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제가 제어할 수 없지만 제 차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요령이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안쪽에서 습기가 많이 찹니다. 네. 습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바람이 유리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초적으로 습기가 줄이는 방법은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면 사전에. 그 습기가 이 맺힐 수 있는 그것을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마른 걸레로 닦아주는 것도 좀 요령이 되겠죠. 예,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뒤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제동등이 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지. 예, 그런 네. 것도 한번 점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 차의 상태를 일단 좋게 유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의 상태를 미리 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모르는 길을 갈 때 더 주의해야 되는데 사고의 대부분은 처음 가는 길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네. 한 70%는 처음 가는 길이고 늘 다니는 길에서는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매일 출근하는 길에 보면 어디에 파톨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차선을 미리 바꿔요. 예, 그런 것들 차의 도로 상태를 미리 파악하시고 그렇게 되면 조금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차들은 다 그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오토 설정을 해놓으시잖아요.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수동으로 꼭 헤드라이트를 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오토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차의 그 포그 라이트라 그래서 그 미등, 그 안개등, 네. 요 작은 등 또는 주간 주행등이라고 해서 요 등만 켜지는데 그렇게 되면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뒤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제동등, 브레이크 등이 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뒤에 차는 저를 볼 수가 그쵸. 본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더 잘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뒤에서 오는 차가 저를 잘 보이게 잘 볼 수 있게 네. 그걸 이제 어려운 한자말로 시인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보여지도록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비가 올 때는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헤드라이트를 좀 켜시는 것도 방법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수동으로 내가 좀 직접, 켜놓고 그렇게 할 수 하시면 있도록. 훨씬 낫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 네, 기본 중에 속도. 하나는 속도를 조금 20% 정도 줄이는데요. 네. 그 앞차와의 간격을 한 5초 정도 내가 5를 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제한 속도 특히 프리웨이 뭐 65마일, 70마일은 꼭 그 속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속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쵸. 겁니다. 스피드 리밋이니까. 네. 그래서 한 10마일 정도 줄여서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면 비가 더 많이 올 때는 더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절대로 특히 남가주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기능이 잘 없는데 요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도 조정해 주잖아요. 네. 비가 올 때는 그 위험하죠. 기능을 사용하지 네.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생겨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그것을 이렇게 뗐을 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차가 또 계속 속도를 내기 때문에 네. 비가 올 때는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차와 최소 5초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또 제한 속도를 꼭 적혀 있는 그 속도에 따르지 않아도 네, 된다. 한 20% 줄여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뒤에 급한 차는 추월해서 가시라고 그러고 네.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또 그다음 다섯 번째 네, 어떤 게 다섯 있을까요? 번째는요. 네.
물에 많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에 비가 와서 물에 잠겼던 이 침수된 차들이 중고차로 많이 나온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것을 물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팔기 때문에 그런 네.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물이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재밌으니까 그걸로 물 쫙 튀기면서 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본인의 차 밑으로 물이 또 튀기 때문에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는 차의 그 제어 능력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스티어링 휠이 이제 제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능하면 원칙적으로는 차의 그 어떤 차선 표시라든지 이 옐로 라인 같은 것이 잠겨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은 운전을 못 하겠죠. 그래서 3인치 정도의 어떤 물 높이가 있다. 그러면 그쪽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되겠다. 좀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 올 때는 양 그 사이드 레인으로는 안 가는 게 더 유리한가요? 꼭 그렇다기보다 제가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도로 네. 자체가 가운데 차선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몇 차선이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중앙선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중앙선에서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멀어지는데 약간 이렇게 배수를 위해서 이 뭐라 그러죠? 약간 경사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맨 끝에 차선에 물이 좀 더 많이 고이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예. 그 끝에 차선은 좀 피해서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 그럴까요? 조금 그렇죠. 요령인데 네. 맨 끝에 차선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끝에서 두 번째 차선을 끝에서 두 번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관련돼서 비가 오면은 그 핸들이 잘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네. 뭐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았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는 특히 물 속에서는 핸들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간다고 핸들을 꺾었지만 그때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놓지 마시고 네. 끝까지 그걸 쥐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못 가더라도 3번 내지 5번 정도 어떤 노력을 끝에 시도 끝에 그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시고 핸들을 놓지 마시고 네. 끝까지 쥐고 있으시는 게 이것도 이제 안전운전 요령이시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7번째 어떤 네, 게 여기 제일 있을까요? 중요한 건데요. 네. 이거 이제 6가지 다 잊어버리셔도 네. 이 7번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비가 올 때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다.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뭐 네. 아이를 지금 픽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회사를 꼭 가야 된다라는 거 외에 비가 와서 그러니까 뭐 식료품을 미리 좀 사놔야 되지 않느냐. 요즘 계란값 비싸니까 어디서 계란 세일 오늘 놓치면 살 수 안 돼. 없다. 이러면서 네. 그러지 않으셔도 그럴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니니까 조금 운전을 자제하시는 게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겠다.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운전은 하지 말자. 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7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사고가 나면 사람 심리가요. 어떻게든 보상금을 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게 보통 마음일 텐데요. 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네, 우리 복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신데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사고 나서 의뢰하면 사고 처리만 잘해 주세요. 뭐 차만 잘 수리해 주세요. 뭐 보상금에는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괜찮은데 옆에서 이제 누가 사고 났다 그러면 이 훈수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사고 났을 때 보상금을 얼마 받았네. 뭐 나는 어떻게 됐네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데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이 3가지 요인 제가 말씀드리는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그러면 또 얼마나 치료를 잘 받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 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금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일 첫 번째는요.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많이 다치면 많이 보상을 받으시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그 소프트 이슈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근육통이라든지 어떤 그 아픔 이런 것을 느끼는데 뭐 부러진다라든지 뭐 뇌를 손상이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부상은 그 소프트 이슈 어떤 근육과 관련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미한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다치고 그런 경우는 막 이 길에서 이 빌보드에 나오는 광고라든지 네. 뭐 이렇게 라디오나 TV에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보상인 경우는 뭐 변호사들끼리 그런 경우는 정말 로또 맞은 케이스다. 로또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대부분은 소프트 이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 관련돼서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원래 아팠는데 사고가 나서 더 아프긴 한데 원래 아파서 네. 좀 치료받기가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뭐 계세요.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네, 가벼운 접촉 사고로 좀 네. 심해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게 괜찮을지. 네, 그래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물어보면 뭐 원래 허리가 좀 아팠다 그러는데 허리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다 앉아 있고 운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아파도 그것과 상관없이 아. 사고가 났을 때는 기존보다 더 아파졌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면 되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것을 뭐 전에부터 얼마나 더 아파졌는지 뭐 수치로 보여라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고가 났으면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법률 용어로는 그 가해자 완전 책임자라고 해서 에그쉘 스컬 룰이라고 해서 뭐 네. 그런 법적인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어려운 표현들은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내가 원래 아팠는데 사고가 나서 조금 더 아파졌다라든지 그렇다고 하신다면 어떤 그런 마음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조금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적절한 치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라는 것도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 소프트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그 우리말로는 그 척추 지압 치료라고 이 더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그냥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뭐 한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된다라든지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MRI를 찍어보게 되겠죠. 네. 처음부터 MRI를 찍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왜 바로 MRI를 찍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MRI를 바로 찍는 건 아니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MRI 한번 찍는데 뭐 2,000불씩 이렇게 청구가 되니까 보험회사들이 왜 처음부터 증상이 없는데 찍었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료가 어느 정도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을 때 좀 더 정밀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MRI를 한번 찍게 되고요.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지 어떤 그런 증상이 나오면은 정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증 전문의 페인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카이로프랙틱 선생님이 리퍼를 해주시죠. 그럼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치료를 받으시면 적절한 치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료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네. 이제 요구할 텐데 예를 들면은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이제 호전된 것 같아서 네. 한 뭐 보름 정도 쉬었다. 근데 또 다시 통증이 시작됐다. 그럼 계속 이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이 치료 교통사고에서 치료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고 인터벌이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인터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데 치료를 받아서 조금 뭐 한국에 잠깐 갔다 와야 돼서 한 2주 정도 갔다 온다든지 지금 조금 괜찮아졌는데 다시 아파진다라든지 이런 경우 한 2주 정도는 사실 문제가 없죠. 네. 그렇지만 뭐 한 3개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가 다시 뭐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가능한 원칙적으로는 그 인터벌 이 간격이 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사실은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보상금 차원에서는 그게 좀 더 좋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격이 없이 네. 좀 진짜 정말 괜찮아졌다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런 경우가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뭐 예. 뭐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도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뭐 이렇게 이 통증이 시작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큰 사고일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그게 납득이 되겠지만 조그만 경미한 사고였는데 뭐 석 달 뒤에 치료를 쉬었는데 석 달 뒤에 다시 그것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조금 보험회사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원인으로 다시 아파진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변호사님이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진짜 부자는 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네. 잘 들어놓으신 분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보험 커버리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상금이 결정되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얼마나 많이 다치셨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치료를 잘 받으셔서 그 아픈 것을 입증을 했고 또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험을 얼마나 잘 상대방이 잘 들었든지 내가 잘 들었든지 나의 다친 부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험이 가해자가 보험을 잘 들어놨든지 혹시 그 사람이 보험이 안 좋으면 내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보면 차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차가 뭐 이렇게 굉장히 요즘 뭐 럭셔리 카라고 하지만 다 요즘 럭셔리 카 타시더라고요. 네. 그런 차를 타신데 보험은 너무 미니멈으로 해놔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호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자는 보험을 잘 들어놓으신 분들이 보험 부자가 진짜 부자다. 예, 한 달에 몇십 불 정도 더 들여서 보험 커버리지 잘 해놓으신 분들이 실제로 사고 났을 때 몇 배 이상 보상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보험 커버리지를 좀 잘 해놓으신 분들이 보상도 잘 받고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 이제 보험 커버리지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교통사고 나신 분들 최근에 나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이 결정 안 하시고 자꾸 변호사님한테 어프로브를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료 치료를 변호사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고 보험 커버리지가 얼마인데 이분이 얼마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한도를 확인하고 다음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한도 확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는 것처럼 진료는 의사분이 하시고 이 케이스 전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뭐 아픈데 다음 치료를 허락해주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케이스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 또는 보험이 이분이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는 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은 최저 한도는 15,000불에서 1인당 15,000불 그리고 사고당 4만 불이에요. 네.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 들어놓으시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미니멈으로 든 경우가 한 절반 정도는 보면 아무리 부자들도 미니멈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많이 다치면 거기까지밖에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UM이라는 커버리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좀 많이 높여셔가지고 제가 권해드린 건 한 10만 불까지 좀 높여놓으시면 이 사고 났을 때 좀 충분히 보상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또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6분 중에 한 분 운전하시는 분 중에 비율로
16% 정도가 보험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보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 네. 한국 분들은 보험 없이 어떻게 운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쵸. 수가 있는데 네. 보험이 끊어진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타인종들 중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이제 UM이거든요. UM. 이 네. UM을 통해서 좀 보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험 커버리지 한번 꺼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가 클로즈앤 드린 케이스가 네. 한 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타고 계셨는데 이분이 UM이 5만 불 이렇게 해서 두 부부가 해서 그걸로 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셨는데 네. 또 다른 케이스는 본인도 몰랐는데 UM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커버를 못 받게 그쵸. 되겠죠.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보험 커버리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 교통법 상해 레몬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정대용 변호사님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해 주세요. 네, 전화번호는요 213-700-3159로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좀 전화 받고 또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상세히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 다음 달 이 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